자, 늘 가끔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저 미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제정신이고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천재 어디냐? 이게 3의 2단원 쓰기, 윤리와 보고서 쓰기. 수행평가 같은 거 글쓰기 있으면 되게 피곤하고 짜증나죠. 마음속 한 구석에서 막 그런 욕구가 막 샘솟아 오를걸. 어디서 긁어서 갖다 붙일까? 그러지 말아요 라는 단원이니까 시작해 볼게요.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를 바릅니다. 쓰기 윤리에다가 밑줄. 그리고 쓰기 윤리에 대해서도 알고 보고서 쓰라는 건데 도대체 보고서, 관찰, 실험, 조사한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서. 벌써 이야기를 다 했네. 보고서에는 관찰, 조사한, 실험한 내용들의 절차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쓰기 윤리 하는데 도대체 쓰기 윤리란 뭘까? 보고서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할까? 그렇게 절차가 드러나게 보고서를 한번 써보자. 실제로 보고서 써보는 건 시험 문제 내기 애매하니까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까지일 거예요. 밑에 봅시다. 먼저 알고 가기, 쓰기 윤리. 글을 쓰는 과정에서의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 단어 뜻 설명해 주니까 쓰기 윤리에다가 네모 하나 해놓읍시다. 올바르게 인용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기술하고 예의에 맞춰 언어 생활하기. 딴 데 체크하지 말고 여기에다가만 체크. 그 다음 특히 더 중요한 거 있나요? 네. 올바르게 인용하기. 여기가 윤리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말이지. 올바르게 인용하는 건 도대체 뭐예요? 이라고 물어보신다면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 아이디어 등을 베껴 쓰면 안 됩니다. 2개 이상의 글을 쪼개고 붙여서 자신이 쓴 것처럼 속이면 안 됩니다. 인용을 하는 경우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밑줄 치고 세 번째 거에다가만 별표. 사실에 근거해서 기술하기. 관찰, 조사, 실험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여서 글을 쓰면 안 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관찰, 조사, 실험의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면 안 돼.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예의를 지키는 언어 사용하기.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 니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알려줄게. 아, 귀찮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걸 왜 모르냐? 그렇게도 하면 안 되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조롱하거나 배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케이. 밑에 쓰기 윤리와 보고서 쓰기잖아요. 그럼 보고서에 대해서도 우리 알아야 되겠지. 보고서. 단어 뜻 설명해 줄 거니까 역시 보고서에다가 네모.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한 관찰, 조사, 실험 등의 절차와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할 목적으로 쓴 글. 포인트는 뭐예요? 관찰, 조사, 실험한 것. 절차와 결과. 정리해서 보고할 목적. 특성. 거짓말하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정확성, 객관성을 갖춰야 합니다. 간결하고 명확해야지. 내가 이것을 왜 했냐면 목적, 필요성,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을 자세히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고서 써본 적 있어요? 보통 한 번쯤은 양파 잘하는 거 한 번씩 써보지 않나? 이렇게? 우리 딸도 초등학교 3학년인데 막 뭐지? 요즘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내미 반은 나비를 기르더라고. 애벌레 때부터 가져와서. 그래서 나비를 길러가지고 막 나비 이름도 공모하고 그러던데. 이렇게. 종류에는요, 관찰 보고서, 조사 보고서, 답사 보고서, 실험 보고서라고 되어 있고 옆에 설명되어 있는데 그냥 이 정도면 사실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 쓰기 윤리. 쓰고 있어요? 쓰기 윤리.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 아이디어를 베껴 쓰면 안 됩니다. 당연. 관찰조사, 실험의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고쳐 쓰면 사기꾼이지. X.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한 관찰, 조사, 실험 등 절차와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할 목적으로 씁니다. 보고서. 어려운 얘기 없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소단원 열기. 다음 광고를 보고 느낀 점을 짝과 이야기해 봅시다. 취재하는 데는 10일 걸리지만 쓱 긁어다 복제하면 10초면은 끝난대요. 이딴 짓 하지 말라는 거지. 뉴스는 언론사와 기사 작성자의 시간, 노력, 열정이 담긴 소중한 창작물입니다. 뉴스 저작권이 잘 보호될 때 문화 선진국의 꿈도 이루어집니다. 자기 블로그나 이런 데 함부로 뉴스 갖다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진짜 재수 없으면 신문사나 기자가 이거 빨리 내리라고 전화 오고 막 그렇게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광고라고 해놨는데요. 일단 요건 확인을 할게요. 자, 얘는 공익 광고예요. 신문이나 지면 같은 데 나오는 거죠. 인쇄 매체를 활용한 공익 광고예요. 우리는 어디에다 주목해야 될까? 당연히 굵은 글씨에 주목을 해야 되겠지. 오른쪽 위에 보세요. 굵은 글씨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해서 광고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뉴스 저작권 잘 지켜주세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괜찮은가? 뉴스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누리집 블로그, SNS에 올릴 때에는 복사해서 뜨는 게 아니라 그냥 링크를 걸어 놓으라고. 이렇게 기사가 내 사이트에선 보이지 않게 링크 걸어 놓으세요 라고요. 밑에 저작권의 개념 얘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보고서를 읽거나 써본 경험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가지를 자른 장미꽃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실험 보고서를 쓴 적이 있어. 얘가 쓴 실험 보고서. 그래서 장미꽃을 어떻게 관리해야 가장 싱싱하게 보존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 혹시 이 방법 알고 있어요? 소다 풀면 돼. 소다. 그렇다고요. 밑에 거 패스. 본문 맞이.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쓰기에서는 쓰기 윤리를 다룬 만화고, 만화인데 너무 무서운 만화예요. 사람 얼굴이 둥둥 떠다닐 거거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해서 쓴 보고서다.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윤리가, 쓰기 윤리가 뭔지 생각해보고 절차와 결과 등이 잘 드러나게 보고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밑에 건 어차피 다음 내용에서 할 거니까 역시 43페이지 요만큼만 읽고 넘어오세요. 다음 페이지.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쓰기. 학생들이 한 4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별로 조사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우리 모두는 무엇을 조사할까?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것 어때? 보고서의 주제. 좋아. 우리 생활과 관련 있는 주제니까. 그럼 다음 주까지 조사하고 그 뒤에 모여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자. 보고서를 쓸 때에는 첫 번째 뭐를 해야 한다?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 수집한 걸 싹 다 쓰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정리하고 어떠한 자료를 쓸까 선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네. 일주일 뒤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해볼까? 정리하고 분석해서 선정할 건가 봐요. 너 이 자료는 어디에서 찾았어?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여러 개 찾아서 적당히 짜깁기 했어. 짜집기 아니에요. 짜깁기가 맞는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돼. 게다가 짜깁기라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인터넷 자료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터넷의 자료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게 어디서 봤는데 그 미국 대학교인데 학생들한테 자 스마트폰 꺼내세요. 지금 미국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조사하세요 라고 해놨더니 한 답이 20몇 개가 나왔대. 뭐가 정확한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거 다 믿으면 안 돼. 이 자료는 출처가 땡땡땡 누리집이네 라면서 어머 요 말은 중요해요. 밑줄 자료를 정리할 때 출처도 같이 적어두었어. 쓰기 윤리를 잘 지켰네요. 이 학생은. 잘 써.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인정할 때는 출처를 꼭 밝혀야 하니까 출처에다가 동그라미.
됐나요? 밑에 학습 포인트. 학생들의 모든 보고서의 주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쓰기 윤리와 관련된 것.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여러 개 찾아서 적당히 짜깁기 했어. 안 된다고.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돼. 자료를 정리할 때 출처도 같이 적어두었어. 출처는 꼭 적어주어야 한다. 괜찮나요? 됐고, 옆에 2번.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인용할 때 지켜야 할 점은 뭡니까? 허락받아야지. 출처를 밝혀야지. 허락받고 출처를 밝힌다. 이 정도만 할게요. 위에 나와 있는 1번들은 좀 이따 여러분들 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설문조사 결과는 어때? 예상보다 더 많은 친구가 스마트폰 사용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네. 설문조사 결과를 조금 고칠까?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거야. 왜곡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지. 체크. 왜곡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한다. 보고서를 쓸 때 지켜야 할 게 많네. 보고서를 쓸 때만이 아니야. 다른 글을 쓸 때도 반드시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해. 보고서를 쓰기 전에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이 정확한지 출처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자. 밑줄. 찾은 자료의 내용이 정확한지 출처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자. 조사 결과도 사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정리하고 내용을 잘 정리하자. 밑에 나와 있는 거 학습 포인트. 만화에 나타난 쓰기 윤리 관련 사례.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네. 조금 고칠까?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조사 결과를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합니다. 보고서를 쓸 때 유의해야 할 점 별표 한 3분의 1 정도? 왜? 너무 당연한 얘기 할 거니까. 내용이 정확한지, 출처가 맞는지, 결과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괜찮나요? 옆에 것도 3번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저는 패스. 다음 216쪽. 우와, 배경 엄청 멋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라면서 요거 제목이죠.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식 조사. 요거는 부제목 정도가 되겠죠. 소보고서의 제목 동그라미. 핵심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밑줄. 보고서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에다가 따로 체크. 주제가 너무 넓은 경우 부제를 붙여서 범위를 제한해 줍니다. 그럼 몇 회다 쓸까요? 아, 얘는 부제구나. 범위를 제한해 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밑에 강성국이, 이해지 얘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조사자,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얘네들은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다. 밑에 머릿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나 봐요. 오늘날 스마트폰은 거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쓰니? 내 생각엔 니들 한 5시간 넘을걸? 이따가 쉬는 시간에 스크린 타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딸도 며칠 전에 2시간으로 내가 타임 걸어놨어. 주구장창 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조사 목적. 오늘날 스마트폰은 거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편리하고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과도하게 사용하여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접하기도 했다. 이러한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가 어떨지 궁금해졌다. 조사 동기.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지, 주로 무엇을 하는지, 스마트폰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로 하여 보고서를 쓰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요게 조사하여 있는지 여기까지가 조사 내용이고 조사 목적 이러한 애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 머릿말에는 조사 동기와 조사 목적이 들어가는구나.
옆에 4번에 답 몇 번 할 거예요? 조사 동기, 조사 목적, 목적이 들어가야 되겠죠? 결과는 나중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조사, 목적, 참고 자료의 출처도 나중에 쓰면 되겠고 결과는 당연히 나중에 나와야 되겠고 그렇죠? 조사 방법 정도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 조사 방법, 설문조사 했고요. 자료조사 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3학년 220명에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설문을 하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스마트폰 있나요? 몇 시간 하나요? 무엇 하나요? 좋은 점은 뭐예요? 사용 줄여야 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라고 툭 잘라서 이렇게 금거 놓고 앞부분은 사용 실태와 관련이 된 거고 뒷부분은 사용 인식과 관련된 거다. 시험 문제 낼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사용 실태, 사용 인식 이렇게 구별을 하시라. 조사 방법 첫 번째는 설문조사, 두 번째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 스마트폰 사용 실태, 스마트폰 과의존, 너무 사용해서 자기조절 능력 떨어지는 상태 등을 인터넷으로 조사했다라면서 조사에 활용한 매체도 밝혀주고 있네요. 됐을까? 보고서의 머릿부분의 특징, 별표, 동기, 목적, 대상, 범위, 조사, 실험 방법 등을 제시해 줍니다. 이제 본문 들어갈 거예요. 우와, 그래프를 보면 솔직히 눈에 확 잘 들어오지 않나? 그래프를 사용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프.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이런 걸 뭐 보충 매체, 보충 자료, 시각 매체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본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 설문조사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있다 95.5%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다 4.5%는 아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렇다고 대답한 누구? 스마트폰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한 설문의 결과입니다. 가끔 저도 이제 설문조사 결과 봤거든요. 요즘 이제 막 시끄럽고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 해야 되니까 어느 당을 지원하십니까? 1번 무슨 당, 2번 무슨 당, 1번 무슨 당 띡 누르면 죄송합니다.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뚜 이렇게 끊기기도 하거든. 스마트폰의 하루 사용 시간. 하루에 얼마나 쓰나요? 평일은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고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어쩌고 많았고 어쩌고 많았고 어쩌고 많았고 아이쿠야 이렇게 말로 해놓으면 보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 그래서 밑에 표로 제시해줬지. 밑줄. 결과를 표로 제시해서 한눈에 파악하고 수치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읽고 싶지 않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훅 보면 되지. 여기가 제일 많구나. 이러한 표 같은 거를 보면 수치가 높을 때는 제일 많은 것만 체크해 놓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일에는 2-3시간, 주말에는 4-5시간이 제일 많구나 라고요. 1시간 미만은 이 정도면 거의 없는 거지. 그렇지 않나? 스마트폰의 용도는 뭐예요? 라고 했을 때 3가지를 골라 답하게 했다. 중복 대답을 할 수 있었대요. 동영상, 음악이 제일 높고 SNS, 그 다음 게임, 인터넷 검색, 기타가 가장 많았습니다. 역시 결과를 막대 그래프로 제시해서 순서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음악이 제일 많고 SNS가 그 다음으로 많구나 라고 확인하면 되겠지. 조금 예리한 애들은 도대체 이 기타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인식.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줄여야 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는지 있다면 어쩌고 이런 거겠죠. 옆에 6번 문제 그냥 풀고 갈까? 기억. 요거 결과죠. 무슨 결과예요? 하루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 매체의 유형은 막대 그래프다. 기억. 이거 막대 그래프예요?
아니지. 표지. 그러니까 답은 벌써 1번. 평일과 주말을 구분했다. 맞죠? 가장 수치가 큰 부분은 색깔이 다르죠? 하루 사용에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다. 그렇지? 평일과 주말의 사용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가 있다. 괜찮죠? 이렇게. 이거 더 나올걸? 네, 장담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냐고 물어봤습니다. 재미도 없고 스트레스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 표가 더 좋아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아요? 재미, 스트레스 풀 수 있다. 새로운 정보. 여기 제일 많다고. 제일 많은 거 2개 정도만 체크. 스마트폰 사용 줄여야겠습니까? 질문의 68.1%, 한 70%는 그렇다. 이유는 뭡니까? 학업 문제, 신체적 문제, 가족관계 문제, 뭐 이런 것들. 신체적 문제는 뭐가 있을까? 막 거북목되고 막 이런 건가?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눈이 시려요. 뭐 이런 거겠지. 밑에 설문조사 결과를 쭉쭉쭉 정리해 놨는데 뭐 그닥 보실 거는 없습니다. 옆에 7번. 이 보고서에 대한 설명, 표나 그래프와 함께 제시합니다. 맞지? 수치가 높은 순서대로 서술합니다. 쭉 올라와 볼까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45.7, 28.4, 14.3, 10%, 기타 5.2.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 순으로 가고 있죠? 스마트폰 사용 줄여야겠냐? 40.5, 11.9, 8.6, 4.3, 2.8. 얘도 7의 2번. 설문조사 결과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서술한다. 맞지? 설문조사 결과를 문항별로 차근차근 질문하고 있죠? 얘는 질문 5고 위에 건 질문 4였으니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이름을 밝혔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4번 틀린 얘기. 결과를 정리하며 각 설문 문항의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됐어. 다음 페이지. 결과 종합 분석. 스마트폰 보유율은 95.5%인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 보유율의 92%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여기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서 밝히고 있죠. 출처도 잘 밝혔네. 하루 사용시간이 평일에 2시간에서 3시간 사용이 제일 높았고 주말에는 4시간, 5시간이 높았습니다. 평일과 주말의 시간 차이는 학교에 가는 날인가 아닌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자기 생각을 쓴 건데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이렇게. 주목할 만한 점은 15.2%가 주말에 5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지면 과의존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다. 조사 결과를 밝히면 사실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분석하고서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쓸 수가 있다고. 무조건 객관적인 내용만 써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이 32.2%, 재미를 얻고 스트레스를 푼다고 답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와. 분명히 이거랑 항목이 다른데 2개를 연관지어서 결론을 냈죠. 3과 4의 응답 결과를 관련지어서 분석했다. 그 밖에 인상적인 점은 무엇을 하느냐가 기타인데 기타 가운데 반이 넘는 학생이 공부하는 데 썼대요. 온라인 학습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역시 분석. 스마트폰 보유자 가운데 68.1%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답했는데
스마트폰 사용으로 문제를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얘도 분석이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까닭으로는 학업 문제가 가장 높았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공부에 지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얘도 역시 분석이지.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조사한 결과와도 비슷합니다. 라면서 자신들이 자료 정리한 것에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했었던 걸 인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데서 발표한 조사면 믿을만한가? 믿을만하지. 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거니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청소년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뭐? 우리 학교 학생들도 학업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갈 말도 뭘까? 학업 수행하고 관련된 거니까 9번의 답은 2번이 제일 좋겠지. 괜찮나요? 다음 페이지. 외부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합니다. 외부 자료 꼬불꼬불 밑줄 그리고 한 번만 더 쓸게요. 인용. 이렇게. 분석한 내용은 뭔데? 우와, 우리가 조사하고 분석한 거랑 그쪽 기관에서 조사하고 분석한 거랑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 그러니까 인용했겠지. 모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 결과와 비슷하다라고 밝힌다. 어때? 우리 조사 믿을만하지? 라면서 신뢰성을 높여준다. 나라면 요 말에 주목을 할 것이다. 요 부분에 주목을 하시라. 보고서에 처음 했고 이제 중간 부분 끝났어요. 이제 보고서 마무리 지어야지. 맺은 말. 우리는 이 조사를 통해 많은 학생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걱정하거나 이미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라면서 앞 페이지에 했었던 서너 페이지의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약하고 있다고. 요약. 스마트폰으로 재미를 줬고 스트레스 풀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줄. 자신이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해보고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면서 독자에게 바라고 있고 이것이 옆에 나와 있는 조사자의 당부.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적절하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지. 참고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다? 맺은 말에 나온다. 참고 자료는 맺은 말에 나온다. 본문이 아니라 맺은 말에 나온다. 됐나요? 됐고 다음 페이지. 학습활동. 쓰기 윤리를 지키며 학생들의 보고서를 쓸 때 어떠한 점에 주목해야 됩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할 건데요. 그냥 읽고만 갈게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함부로 가져다 쓰지 않습니다. 짜깁기 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요.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꼭 밝히고요. 조사 결과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 문제도 못 내. 2번. 조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조사의 목적 밑줄. 같은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스마트폰에 관련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3학년이라서 같은 3학년 220명. 여러분의 학교 3학년 220명 되니? 그래요? 완전 가족 같겠는데? 너무 고리타분했지 지금 대사. 후회합니다. 조사자가 당부한가. 이거 처음 본문 맺은 말 어디 있었어요? 맺은 말 부분에 있었지.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돌아보고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밑줄 정도 그거 놓고 오히려 저는 아까 방금 이야기한 거 당부합니다. 이 이야기는 맺은 말 부분에 있다. 그냥 그거를 기억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쓰기 윤리를 고려할 때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국어 선생님이 껄핏다리 줄거리 감상 쓰는 거 숙제 내줬는데 요약하기 너무 힘들어서 인터넷 찾아보면서 요약한 게 있어가지고 필요한 거 몇 개 골라서 베껴 썼어. 자신이 쓴 것처럼 속였죠? 여러 개를 짜깁기 했지. 소미의 경험. 여름방학에 있었던 일 가운데 인상 깊은 경험과 그 의미를 숙제가 있었는데 제주도에 간 걸 쓰려고 해서 유명한 군데 몇 군데 가지 않아서 내가 직접 가지 않았지만 유명한 곳의 자료를 인터넷과 책으로 다녀와서 사기쳤네. 직접 다녀온 것처럼 꾸몄었어.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꾸몄었다. 웃음의 철학이라는 글에서 인간 생활에서 웃음은 하늘의 별과 같아. 웃음은 별처럼 한 가닥 광명을 던져주고 신비로운 암시도 풍겨준다. 웃음은 봄비와도 같다라는 구절을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출처 밝히지 않고 내가 만든 말처럼 썼어. 표절했죠. 출처 밝히지 않고 자신이 쓴 것처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 학생과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됐고 1번 패스. 2번 자신의 글쓰기를 해보고 됐어. 쓰기 윤리. 우리 아까 여기에 네모 표시하지 않았었나? 그쵸? 올바르게 인용합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예의를 지켜서 얘네들 정도만 기억해두고 다음 페이지. 225쪽. 관찰, 조사, 실험의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서를 써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여기 있네요. 빨간색으로 네모. 보고서 쓰기의 과정. 요 순서는 기억하시라 라는 것들. 주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관찰, 조사, 실험해서 자료 정리 분석해서 보고서 쓰고 내가 잘 썼나? 평가하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뭐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기 보실 필요는 없고 요 순서는 기억해 두시라 라는 것들.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어디 있냐 내려가 보면 딱히 볼 거 없고 그 다음 페이지 됐어? 뭐 쭉쭉쭉 해가지고 실제로 보고서 쓰는 겁니다 라고 해서 과정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순서를 잘 지켜주시라 라는 것 정도. 다음 페이지 이쪽 볼게요. 여기 몇 페이지야? 60페이지. 보고서를 쓰면서 느낀 점을 짝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다른 사람 연구 결과 베껴 쓰려고 했는데 윤리에 어긋난 걸 알았어. 출처를 밝히니 신뢰성이 높여지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은 독자에게 도움 줄 수 있지.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겠어야 신뢰를 줄 수 있었어. 이 정도. 됐고 밑에 우리말 토토 아까 이야기해봤지만 짜, 깊기가 맞는 말이다. 짚다, 피읍 받침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라 라는 것들. 다음 231조 여기 빈칸 채우는 거 충분히 하실 거라고 믿어보고요. 32쪽 야호 여러분들 엄청 잘하잖아요. 오케이 됐어. 일단 정지.